everyone. My name is Ryan Q. Kim, and I'm a former interpretation officer to CNO Rock Navy, and I have been teaching English at Pagoda in Jongno and Gangnam. And it's such a privilege and honor for me to be able to stand before you and share my thoughts and my personal story with all of you. 반갑습니다. 지금부터는 한국말로 할게요, 여러분들. 긴장하셨어요. 네.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 선 이유는요, 오늘 보시는 주제처럼 영어 지금도 늦지 않았다. 여러분들 영어 잘하고 싶으시죠? 예. 그래서 오늘 30분이지만 제 이야기를 듣고 자신감을 얻으신 다음에 제대하셔서 혹은 지금이라도 영어 공부하는 데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는 정말 평범한 대학생이었어요. 일단은 대학교 입학할 때 전공을 사실 뭐로 할지도 잘 몰랐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당시 좋아했던 게 뭐냐면요. 그 미국 농구 있죠. 마이클 조단 다들 아시죠? NBA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냥 막연하게 미국 문화 그리고 영어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는데 그래서 전공을 영어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딱 대학교 들어갔는데 토익 시험을 처음 쳤거든요. 충격적이었습니다. 450점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웃음이 나올 정도죠.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름 전공이 영어인데 영어를 못해서 되겠냐. 그 다음부터 제가 이제 좀 뭐랄까요,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아시겠지만은 대학교 1학년 때 친구들이랑 놀고 싶고, 그렇죠? 동아리 들어가고 싶고, 선배들이 또 귀찮게 하고, 그러면 시간이 막상 없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평범한 대학생처럼 1학년, 2학년을 그냥 과 생활하고, 대학교 생활하면서 그냥 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돌이켜 보니까 정작 영어 공부를 하려고 했던 마음이 처음 같지 않은 거예요.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 군대를 갈까? 아니면은 좀 더 공부를 한번 더 해볼까? 하다가 정말 고심 끝에 1년 휴학을 결정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친구들과의 연락을 끊는 거였어요. 그래서 핸드폰을 정지합니다. 그런 다음에 집안에 들어갔어요. 뭐 사실 이런 얘기 공식 석상에서 제가 하는 건 아마 처음이겠는데 저희 집안이 경제적으로 저한테 뭐 유학을 보내준다던가 아니면 어학연수를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혼자 영어를 공부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내렸죠. 그래서 여기서 그냥 어학연수 못 가고 유학 못 가고 포기할 건가 아니면 어떻게든지 방법을 마련해서 내가 스스로 힘으로 해낼 건가 해서 이제 1년 동안에 제가 계획을 세운 거예요. 계획이라보다는 그냥 1년 동안 영어만 하자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했어요. 아침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잠잘 때 거의 한 1시, 2시까지 영어만 잡고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의 거의 접촉도 없었어요. 눈 딱 감고 1년 딱 공부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까 제가 영어로 소개했듯이 그 정도의 영어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영어라는 강력한 무기를 이제 습득을 하게 되니까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도전했던 거는 이제 카투사를 지원했는 건데 안타깝게도 그게 랜덤식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떨어졌어요. 그래서 군대를 가야 되는 시기를 놓친 겁니다. 첫 번째는. 하지만 저는 그때도 욕심이 공부를 한 것을 이제 이어가고 싶었습니다. 계속 군 생활 할 때도.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알게 된 게 이제 통역장교라는 전형이었어요. 거기에 제가 이제 도전을 했죠. 처음엔 뭘 모르고. 토익만 900점이 넘으면 지원할 수 있대요. 학사학위 이상이고. 일단은 거기에 자격 요건을 채워줬었거든요, 저는요. 그런데 문제는 토익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 지원하는 지원자들의 그 수준이, 장난이 아니에요. 다들 외국에서 10년 이상 살고, 그리고 해외 유수 대학에서 졸업한, 석사, 박사도 있고, 막 이런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당시 이제 대학교 이제 4학년 입학하기 넘어가기 직전이었는데, 지금 실력으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학점을 좀 쪼개서, 1년을 더 다닙니다. 그래서 지금, 대학 생활을 5년을 했잖아요. 2년 하고, 1년 휴학하고, 2년 하고, 1년을 더 다니면서 그 1년 동안 또 지난번에 제가 한번 이뤄냈던 그때의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통역장교 전형에 준비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준비를 해서 또 이제 시험을 본 거예요. 예. 저는 한 군데만 지원했어요. 예. 해군 통역장교. 왜 해군 통역장교였냐? 55시잖아. 예. 하얀색 종복 멋있잖아요. 예. 그래서 해군 통역장교에 지원을 해서 정말 하늘이 도와줘서 예. 붙게 됐습니다. 예.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붙을 수 있었던 큰 어떠한 요인은 그거라고 봅니다. 외국에서 공부를 해서 통역장교가 된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저는 면접할 때 제가 지난까지 있었던 그런 이야기 있죠. 예, 어렵게 한국에서 공부해서 제가 정말 노력 끝에 지금처럼 됐습니다. 그게 많은 큰 요인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26살의 나이에 이제 군대에 들어가게 됐죠. 예, 그게 이제 3월 달이었어요. 예, 저기 진해 해군사관학교 장교 교육대대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임관을 한 거예요. 난생 처음으로 이제 군대에 들어갔고, 그리고 이제 다시 제2의 인생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 전까지의 삶이랑 전혀 다른 삶이 시작됩니다. 자대 배치를 되니까 이제 사령관님이 계신 그런 곳에 가서 통역관이라는 직책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이제 사령관이 오시면은 이제 제 부대 소속 사령관님의 그 중간에 앉아서 그 양쪽 대화를 제가 통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불과 얼마 전까지는 그냥 방 한 칸에서 막 영어 공부하던 그런 평범한 대학생인데 군에 와가지고 그렇죠? 장교 계급장을 달고 영어를 하고 있는 모습을 생각하니까 나름대로 좀 스스로 좀 기특하기도 하고 좀 뿌듯하더라고요. 그렇게 진기사에서 이제 근무를 하다가 정말 이 좋은 기회로 해군 본부의 비서실에 제가 이제 전입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해군 참모총장 이제 통역 장교로 이제 들어가게 된 거예요. 믿기지가 않았죠. 그 당시도 저도. 그래서 정말 큰 이런저런 회의 통역도 참가하게 되고, 그리고 뭐 정말 사성 제독들, 사성 장군들 오셨을 때도 제가 통역을 하게 되는 그 영광을 가졌는데, 처음에는 이제 군대 용어라는 게 익숙치 않아서 저도 혼도 많이 나고 밤새도록 공부한 기억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모든 그런 어떠한 기억들이 지금 새록새록 나고 있고요. 그때 군 생활에서 내가 배웠던 그 모든 것들이 제가 지금 사회에 나와 보니까 이런 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때의 기억들이, 그때 어떤 경험들이 살이 되고 피가 되더라. 저는 정말 그랬어요.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군대에서 내가 하는 일을 정말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하면요, 그게 사회에도 분명히 이어진다는 것은 정말 맞는 말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제대를 했어요. 29살에 제대를 했습니다. 꽤 늦은 나이죠. 그래서 제대를 한 다음에 제가 뭐 했냐? 바로 이제 영어 강의를 하고 싶어서 영어 강의를 하고 싶어서 여기저기 알아본 거예요. 나이는 29살. 그리고 무직이에요. 제가 하고 싶은 건 너무나 확실했어요. 영어 교육. 그런데 처음에 제가 이제 강의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막상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통역장교를 준비하면서 대통령 명연설문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쭉 공부를 했는데 제대하고 나니까 그 책을 쓴 저자분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자분을 만나고 싶다. 성함은 신명자 섭자 교수님. 한국 외대 명예 교수님이신데요. 어떻게 이런 책을 쓰셨을까? 너무나 좋은 자료다. 그래서 무작정 출판사에 전화를 걸어서 교수님과 얘기를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너무나 다행인 게 진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 책의 저자와 만나게 됐습니다. 70세가 넘으신 노 교수님이신데 저랑 만나서 3시간 동안 얘기를 했어요. 너무나 공통점이 많은 거예요. 한 가지, 영어 교육, 그리고 참교육, 토익, 토플, 뭐 토익 스피킹 이런 시험 영어가 아니라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 할 수 있는 그런 진짜 영어를 가르치자. 그래서 의기투합해서 만든 게 바로 두 남자의 영어 이야기라는 그런 웹사이트였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과 이제 강의를 한번 해보자 우리가 서울 시내에서 해가지고 이제 홍보를 한 거예요. 그 당시 2011년 7월 달이었어요. 정말 땡볕에 강남역 사거리 제가 일일이 다 팜플렛을 1000몇 부를 돌리면서 이제 모은 거예요. 8월 며칠 날 강의가 있으니까 이때 오세요. 장소는 저기 허름한 장소 하나 빌렸어요.
근데 몇 명 왔을 것 같아요? 분위기가 딱 이랬어. 한 명 왔어요. 그래서 시작도 못했어요. 예. 그렇게 영어 강의하는 것이 쉽지 않구나는 그때 알았죠. 예.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너무 강의하고 싶으니까 좋아. 그러면 이제 어학원에 들어가야 되겠다. 혼자 강의하는 건 좀 무리가 있구나. 그래서 이제 저 강남에 있는 한 어학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 너무나 좋은 거예요. 드디어 내 강의실이 생겼다. 예. 그래서 이제 갔죠. 예. 딱 갔는데 글쎄 학생이 그 달에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 다음 달 몇 명이었을까요? 그 다음 달도 한 명. 예. 이건 차비랑 밥값도 안 나오는 거예요. 예. 불과 한 1년 전, 그쵸? 1년 전이 뭡니까? 한 6개월 전에는 제가 정말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서 영어라는 무기를 가지고 군대에 가서, 그쵸?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런 자리에서 통역도 하고, 그런 어떤 비서실의 자리에 있었는데, 나와보니까 정말 아무도 저를 챙겨주는 사람도 없고, 정말 스스로 알아서 어떻게든 꾸려나가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다시 한번, 정말 굳은 결심을 하고, 여기서, 그래, 내가 한번 열심히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꾸준히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2달을 강의를 하고, 다른 어학원으로 이제 옮기게 됐어요. 그 전 어학원에서 옮겨가면은 학생들이 엄청 많겠지. 근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뭐 한 10명, 20명, 그렇게 조금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제가 공부했던 거, 그리고 제가 진짜 이 학생들한테 전하고 싶었던 영어에 대한 진짜 재미, 그리고 시험 영어가 다가 아니라는 이런 어떠한 뜻을 전하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했죠. 그리고 지금 이제 2014년도에 약 2군데에서 이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제가 12년 동안의 일을 제가 쭉 설명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돌이켜보면은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확실히 찾은 다음에 거기서 매진하면은 나중에 어떠한 힘든 일이 오더라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뭔가 끈기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부터는 제가 그 당시 22살로 돌아가서 집에서 어떻게 혼자 공부를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에게. 자, 여러분들, 문법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영어 공부를 무작정 시작하지 마시고요. 본인이 지금 레벨이 어떤 간에 따라서, 레벨에 상관없이 일단 처음에는 여러분께서 문법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문법책을 어떤 문법책이든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정도, 시간이 된다면 2번 정도 정독을 해서 그 안에 있는 것을 내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하지만 너무 오랫동안 끄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 일단 문법만 2달 동안 공부를 했어요. 문법을 알고 나니까 자신감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문법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 문법을 일단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엔 제가 이제 1년 동안 휴학했다 말씀드렸죠. 그 1년 동안의 제 스케줄이에요. 자, 보세요. 5시에 기상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로 과장을 보태지 않고 설명한 거예요. 말씀드릴게요. 5시 기상. 일어나서 영자 신문을 눈으로 읽기. 그런 다음에 모르는 것은 노트에 정리.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요. 그 똑같은 영자 신문을 큰 소리로 읽는 거예요. 큰 소리로. 그래서 독해도 하지만은 이 말하기, 자신감까지 오를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이제 7시. 영어 회화 학원에 갔습니다. 근데 일주일 내내 간 것이 아니라 한 월수금 혹은 화목 이렇게 한 2, 3일 정도로 갔어요. 근데 그 공부한 내용을 실전에서 활용하는 채널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학원에 영어 회화학원 가가지고 내가 거기서 1시간 동안 뭔가 배우겠다가 아니라 내가 집에서 공부했던 거, 내가 평소에 공부했던 것을 가서 한번 써먹자라는 그런 채널로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항상 이동할 때 이어폰 끼고 MP3 듣고 그리고 CD 듣고 팝송 듣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했고요. 그런데 다시 집에 돌아와서 이제 9시부터 이제 드라마 시트콤 뉴스를 시청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정말 재밌었던 드라마가 프렌즈라는 이 드라마가 있었어요. 요즘은 빅뱅 시어리가 유행하지만 그 당시는 프렌즈가 정말 대세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프렌즈를 보면서 열심히 이제 막 따라간 거예요. 보고 따라가고 연기도 하고 하면서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미국 드라마나 영국 드라마 보면서
에피소드 보면서 이렇게 쭉쭉쭉 넘기면서 보시잖아요. 근데 동시에 보시면서 재미도 있지만 이것이 영어 공부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보시잖아요. 예. 하지만 반복적으로 보지 않으면은 결국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한 가지를 보더라도 적어도 2, 30회를 반복적으로 보셔야지만 진짜 거기 나오는 대사가 제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거 위주로 3시간 동안 아침에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날 점심을 먹고 원서 이제 신문 읽기를 합니다. 독해죠, 한마디로. 그래서 보시면은 영영사전을 가지고 모르는 어휘는 펜으로 체크하고, 아니 중간에 사전 찾아보면은 전체적 맥락이 끊기니까 나중에, 그 책을 뭐 한 챕터 본 다음에 나중에 정리하고, 신문도 같은 경우는 어떤 기사가 있으면은 다 읽으신 다음에 나중에 체크하는 거예요, 단어를. 이런 식으로 이제 독해 공부를 했고, 그런 다음에 이제 오후 4시부터 16시부터 다시 이제, 드라마 보고, 영화 보고, 뉴스 보고, 듣고 말하기를 따라하는 거예요. 이게 많아야 돼. 왜냐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중학교, 고등학교 때, 우리가 그 사지선답 문제 찍고, 그렇죠? 그리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듣는 훈련만 하잖아요. 리스닝. 근데 언제 우리가 내 의견을 영어로 말해보고, 내 말을 영어로 글로 써보고, 그런 적은 기회가 많이 없죠. 그거는 대학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때 그걸 알았어요. 내가 이걸 인풋이 있으면은 아웃풋을 해야지만 내 것이 된다라는 것을. 그래서 아웃풋을 많이 했고요. 그런 다음에 저녁 식사를 하고 이제 19시, 저녁 7시에는 영작 연습을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쓰려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게 없는 상태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가장 그리고 주제가 재밌는 토플 라이팅 샘플을 가지고 그대로 베꼈어요. 그러니까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그 딱 A4 사이즈 한 장 정도 나오거든요. 그거를 컴퓨터로 치면 안 돼 또. 그래서 이 손으로 그래서 따옴표, 정말 마침표, 쉼표 하나하나 똑같이 그냥 베끼는 거예요. 그렇게 한 권을 다 베꼈어요. 그러면은요, 그게 눈에 익고 손에 익어서 나중에 제 말과 제 글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영작 공부하시는 거 막연하신 분들은 막연할 필요가 없어요. 좋은 글을 가지고 그대로 복귀하시면 돼요. 그대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다 보면 자신감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저녁 시간은 저녁 먹고 영작 연습을 했고, 그런 다음에 이제 저녁 9시. 자, 쉬는 시간 없죠? 쉬는 시간이 없어요. 그냥 바로 달려가는 거예요. 새벽 5시부터 저녁 9시가 됐어. 조금 피로가 올 때죠. 이때 독해 공부나 영작 공부하면 졸아. 그러니까 이때 바로 또 영화, 뉴스, 드라마, 시트콤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제가 공부했던 거를. 중간중간에 꼭 들어가야 한다, 이런 것이. Why? Because 한국 학생들에게 가장 취약한 점인 말하기, 듣기에 초점을 맞췄다. 그래서 한국에서 밖에 나가면은, 보세요, 여러분들. 방에 있다가 제가 문만 열고 밖에 나가면은 TV 소리 들리죠? 저희 어머님, 저희 아버님, 그쵸? 태어나 밥 먹어라, 밥 먹어라, 한국말 나오죠? 그런 제한적인 상황에서 영어 공부를 잘하려면요, 정말 철저하게 자기만의 공간 안에서는 100% 영어만 쓰는 어떠한 시간이 갖춰져야 됩니다. 그건 저한테 그 당시 1년이었어요. 저녁 11시, 이제 잘 시간이 됐는데요. 이때도 활용을 잘해야 돼요. 무작정 취침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 지금 몇 시간 공부했습니까? 거의 한 17시간 공부했죠? 얼마나 많겠습니까? 공부한 자료가. 그러니까 자기 전에는 당연히 공부한 자료를 쭉 복습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취침 전에 일기 쓰기, 드디어 내 글로 한번 써보는 거예요. 표현 엄청 많았겠죠? 거기서 그냥 띄엄띄엄 막 거짓말로 하는 거예요. 오늘 뭐 영희를 만났다, 오늘 영화를 봤다, 상상나의 나래를 펴는 거죠. 제가 내린 결론이 하나가 있었어요. 공부를 하면 있었어, 처음에. 제가 이 상황에서 어학연수를 떠났을 때 상황을 그려본 거예요.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게 한 가지가 있네요. 외국 경험. 저는 외국 경험이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아마 저보다 외국 경험이 있는 장병들도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6개월 혹은 어학연수 1년, 어렸을 때 갔다 온 분들도. 중학교 1학년 때, 겨울방학 때 한 20일 동안, 캐나다 밴쿠버에 다녀온 거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처럼 이렇게 커리큘럼 만든 이유는 한 가지예요. 제가 이 상황에서 미국이나 영국을 갔을 때 제 삶을 그려본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한 9시 때 가면은 어학연수에서 연기를 좀 학교 가겠죠. 가면은 외국인 선생님이 있겠죠. 근데 앉아있는 학생들 누구예요? 말레이시아, 일본, 중국 사람들이겠죠.
가면 내가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얼마나 될까? 한국에 있는 영어 회화원이랑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나가면 외국인한테 내가 가가지고 말을 하나? 여러분 걸어가는데 저기 와가지고 외국인이 막 말을 걸어줘요?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예. 그래서 노력 여하에 따라서 한국에서도 영어 공부를 할 수 있고, 비록 미국이고 영국이지만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그려진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확신이 생긴 거죠. 예. 자, 다시 돌아가면은,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자면서도, 지금 공부했던 그 내용 있죠. 공부한 그 사운드, 그를 조그맣게 틀면서 이렇게 자는 거예요. 꿈도 영어로 꾸는 거예요. 그러는, 팔팔 끊는 그런 어떤 영어 엔진이 있어야지만 영어가 느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영어를 하루에 1시간씩 10년 공부하는 것보다, 하루에 1시간씩 10년 공부하는 것보다, 하루에 20시간씩 6개월 공부하는 게 평생 가는 실력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하면서 정말 와닿았던 얘기가 한 가지가 있는데요. 물이 끓을 때, 몇 도에서 끓습니까? 100도에서 끓죠. 자, 막 불을 넣어가지고 달궜는데 99도가 됐어요. 99도가 돼도 물은 끓지 않죠. 영어 공부도 똑같아요. 영어를 정말 잘하고 싶으면은 물에 끓는 점처럼 영어라는 물이 막 팔팔팔 끓어야 됩니다. 근데 그냥 미지근하게 계속 가잖아요. 10년 동안? 그럼 절대로 물은 안 끓어요. 영어라는 물은. 그래서 정말 1년이라는 시간, 혹은 짧게는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영어라는 물을 정말 팔팔팔 끓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영어라는 이 강한 날개를 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저는 강의를 하는 지금 이제 강사의 입장이지만 사실 불과 몇 년 전까지도 학습자의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누구보다도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그런 학생분들의 마음과 심정을 잘 이해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정말 의욕이 있고 나 영어 공부 잘하고 싶다 하면은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방법이든지 꾸준하게 밀고 나가면요 다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제가 지금 주변에 지금 보면은 점점 한국에서만 살았지만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점점 늘고 있어요. 제가 아무래도 영어 그쪽 통번역이나 영어 강의 쪽에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놀라운 거는 영어 잘해요. 그럼 물어보면은 어떻게 공부했어요? 다 달라요. 그러니까 정답이 없어요. 어떤 분은 야구가 좋아서 야구만 보다가 MLB 보다가 귀가 트이고 입이 트인 분이 계시고, 어떤 여자분은 패션에 관심이 많아서 미국 패션쇼나 이런 거 보시다가 귀가 트이고 말이 트인 분이 계세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께서 관심 분야 있죠? 관심 분야를 정말 정하신 다음에 그 분야에 해당되는 영어 원서라든지 그 분야에 있는 영어 영상들을 섭렵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거 한다고 쫓아가지 마시고 본인이 좋아하시는 분야를 영어로 재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여러분께서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그 영어 명언을 이제 항상 강의 때마다 학생들한테 알려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가져온 명언은 제가 정말 그 영어 공부할 때 힘들 때 혼자 공부할 때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사실은. 그런 힘들 때를 잘 극복할 수 있게끔 도와줬던 명언이거든요. 여러분들 TV쇼의 정말 여왕, 오프라 윈프리 아시죠? 오프라 윈프리, 그쵸? 흑인 분이신데, 그분도 참 어려웠던 점이 참 많았어요. 근데 그거 모든 걸 이겨내고 지금 최고의, 엔터테인먼트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쵸? 엔터테이너가. 자, 그분이 하신 말씀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오프라 윈프리가 한 말이, Doing the best at this moment puts you in the best place for the next moment. 이런 말을 했어요. Doing the best는 무슨 뜻입니까? 최선을 다하다는 뜻이죠. 언제? at this moment 하면은 지금 이 순간.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면은 그것이 put you in the best place. 최고의 장소로 여러분들을 놓을 거래요. 그죠? 뭐를 위한? For the next moment. 다음 순간을 위한. 다시 한번 말을 바꾸면은 미래를 위한 최고의 방법은, 최고의 어떤 대비책은 뭐다? 현재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명언을 보면서도 저는 여전히 그래요. 여전히 아침에 일어나서도 정말 열심히 강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영어로 정말 영어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많은 어떤 학생들과 그리고 이러한 그렇죠? 직장인 분들도 있거든요. 학생분들 중에.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싶다라고 항상 다짐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군생활 이제 얼마 안 남은 분도 계시고 이제 또 시작한 분도 계실 텐데 사실 군생활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잠깐 쉬어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게 여러분들의 이 젊은 날의 연속이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런 말을 드리고 싶은데 그 군대에서 이제 그 열심히 일을 하면요. 밖에 나가서 당당하고 떳떳해져야 됩니다. 제가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뭐냐면은요. 제가 이제 그 제대하기 직전에 조금 좀 나태해졌었어요. 그래서 한 달 정도일까? 한 달, 두 달? 그 제가 약간 좀 일을 등한시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그게 마음에 걸려요. 그래서 지금 아마 상병도 있을 거고 병장도 계시지만은 마지막 그날까지 제가 이제 지금은 이제 군대를 제가 제대한 선배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 그날까지 본인의 맡은 바 임무를 최선을 다하시는 분은 분명히 나중에 사회에 나가고 다시 복학을 하고 혹은 뭐 대학원을 가시더라도 그때를 돌아봤을 때 떳떳하게 어떠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짧은 시간이지만 저를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김태원, 라이언 큐라는 영어 강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한국에서 공부해서 이렇게 해군에서 통역장이도 하고, 그죠? 강의도 하고 있구나. 오케이. 나도 할 수 있다. 이 사람은 특별한 게 아니더라. 평범한 대학생에서 토익 450점도 이렇게 됐더라. 라는 것을 오늘 가슴에 조금 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네.